우리는 종종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한다. 영화 속 대사로 들으면 달콤하고 감동적인 약속 같지만 사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고백만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은 변하기 마련이다. 오늘 사랑했던 사람이 내일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감정을 약속하는 건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감정보다 행동이다.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식은 뒤에도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 결국 사랑이란 마음 깊숙이 있는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애 초기에 매일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전한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행동이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 변치 않는 감정을 약속한다기보다 그 관계를 행동으로 지키겠다는 다짐이다. 나는 지금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행동만은 변치 않을 것이다. 결국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은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행동의 약속이다. 타인의 성공을 비웃지 마라. 우리는 종종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위로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친구가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으로 운이 좋았겠지. 어쩌면 뭔가 구린 게 있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곤 한다. 이는 자기가 뒤처졌다는 불안을 감추는 방어 기제다. 잠깐은 위로가 될지 몰라도 이런 습관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타인을 낮추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남을 깎아내리는 데 익숙해지면 인간관계도 점점 얕아지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마치 내가 만든 탑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하지만 그 탑은 속이 비어있을 뿐이다. 진정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야말로 당신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누군가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뭐 하고 있지 하고 자책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보자. 나는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중이라고. 이 한마디가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의 여유를 허락해보자. 그래, 아직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나만의 속도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충분히 빛나는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남의 그림자를 지우려 애쓰지 말고 스스로의 빛을 더 밝히는 데 집중하라. 결국 그 빛이 당신을 진정으로 높여줄 것이다. 자유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끝없이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하는 걸까? 의미를 찾으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기도 한다. 만약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도덕이나 종교만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다. 즐거움, 고통, 이익, 손해 등 감정과 욕망이 뒤얽혀 종종 엉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만이 남은 건 아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두려워했던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평온한 삶을 살려면 마음이 맑고 단단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의 기준에 갇히지 않으며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는 걸 인정하고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초월할 수 없음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무엇을 억지로 증명해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살아간다. 그 기쁨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나누는 선물처럼 느껴진다.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흔히 행동을 결과로만 평가한다. 성공했으니 옳았고 실패했으니 잘못이었다고 쉽게 결론 내린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진짜 본질을 가릴 수 있다. 맛있는 요리를 평가할 때 맛만 보고 그 과정과 정성을 무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성공한 지도자는 칭송받고 실패한 지도자는 욕먹는다. 그러다 보니 성공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분위기가 흐른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의와 진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힘이 센 쪽이 이긴 것일 수도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처음에 미친 소리로 여겨지던 과학적 사고나 자유로운 사상이 나중엔 진리로 인정받은 사례가 많다. 처음엔 실패처럼 보였던 생각이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결국 성공은 진리를 담보하지 않는다. 실패 역시 진실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의도와 가치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정직하고 올바른 의도였다면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결과만으로 행동을 판단하지 말자. 실패가 주는 깨달음이 있고 그 실패 속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다. 요리를 즐길 줄 아는 미식가는 단지 맛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요리에 담긴 과정과 정성까지 의미하는 법이니까.